안녕, 한국어 친구들.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잘 끝내고 왔습니까? 자, 이제 2부에서 인문예술 파트의 첫 번째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라는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드라마 연극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드라마 연극과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지문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드라마 연극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내용에 주목해 독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1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는 드라마의 개념과 드라마 연극의 개념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글에서 드라마 연극 앞에 포스트라는 말이 붙었어요. 보통 모더니즘 앞에도 포스트라는 말이 붙으면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킨다, 이후의 문학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 역시나 여기에서 포스트라는 말도 거기에 이제 기본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후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거기에 집중한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기존의 드라마 연극에 대해서 포스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읽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드라마란 이라고 해서 드라마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드라마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희곡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갈등과 해결의 이제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슬슬 절정으로 치닫을 때 고구마를 먹다가 빵 해결해주는 구조 또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결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스토리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인물과 인물이 나와서 이제 대화체가 기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건을 재현하는 모방 화법으로 구축된 갈래를 일컫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걸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건을 재현하는 모방 화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건을 재현한다는 것은 드라마라는 것은 이제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로서 현실에 있을 법한 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모방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원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이라고는 하지만 허구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게 현실에서 있을 법한 것을 이제 허구적으로 재현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같은 의미로 맥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드라마에서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제 연극을 하나 봅니다. 드라마의 텍스트를 무대 위라는 장소에서 배우들이 등장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현재화한 것이다. 원래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화된 문학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때 무대는 드라마 연극에서 무대는 드라마의 서사가 전개되는 장소를 재현하는 공간이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것을 재현하는 것이야. 그런데 현실에서 재현하는 것인 드라마를 다시 연극에서도 다시 재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대는 현실에서 있을 법한 것을 재현하는 장소를 재현하는 공간이면서 자, 드라마에서 인물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재현하는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극에서는 그 드라마에서 인물을 다시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이중의 재현 과정이다라고 해서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현실에서 있을 것 같은 것을 자, 드라마에서는 텍스트로서 다시 모방을 해요.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장소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현실에 있을 법한 것을 다시 재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을 드라마 연극에서는 다시 또 재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대에는 다시 현실을 재현하는 장소를 재현하는 것.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배우는요. 현실을 재현하는 인물을 다시 재현하는 것. 재현의 재현, 즉 이중 재현의 구조로 따지고 있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이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표방하고 있대요. 그것을 지향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드라마 연극을 파괴한다라는 것이 바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 차원에서 모방화법에 의거해서 갈등이라든지 해결이라든지 이런 스토리 구조를 띠는 드라마 텍스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탈 드라마를 이제 표명하고 있고요. 재현을 하기 위해서 연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대요. 그래서 재현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겠다라는 다양한 연극을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드라마와 드라마 연극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단이에요. 드라마 연극은 재현을 위한 드라마가 텍스트 정점에 위치해 있고 배우, 무대, 음향, 조명 등의 다른 요소들이 그 아래 위치되어 있는 철저한 위계적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누가 먼저가 되고요. 텍스트가 먼저고요. 거기에서 배우, 무대, 음향, 조명 등은 그냥 부속품일 뿐이다라고 보는 것이 기존의 드라마 연극인데요. 제가 일단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은 것은 드라마 연극, 하늘색으로 색칠한 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자, 기존에서는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에서 이제 연출된 것, 그러니까 짜임과 의도대로 갈등 해결의 서사 구조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예요. 그래서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결말, 정해진 교훈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어서 일단 그 정해진 텍스트가 가장 주를 이루겠죠. 그래서 정해진 결말과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배우라든지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텍스트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동원되는 수단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텍스트가 정점에 위치하는 그런 위계 질서를 띌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드라마 연극에서는 문학과 연극, 가상과 현실 사이, 배우와 관객 사이, 작품과 공연 사이, 작품은 작품이고 공연은 공연이지, 연극이면 연극이지, 연극이 아니면 연극이 아닌 거지 등등 경계가 굉장히 선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강화되어서 위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그 작품, 그 중심이 작품에서 사건으로,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하나의 작품을 전달하는 것에서 이제 중심이 어디로 넘어간다? 하나의 일련의 사건으로, 퍼포먼스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드라마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연극으로서 공연의 특징이 조금 더 초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으로 공연으로 이제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경계가 이제 점점 모호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령 이제 예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연극에서는 관객은 그냥 정해진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을 유지하면서 배우의 연기에 감정을 이입하고 그러면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 배우도 드라마 작가가 의도한 대로 그냥 역할에 몰입해서 자기의 배역에 몰입하는 것이 이제 충분했거든요. 이는 관객이면 관객, 배우면 배우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아까 전에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거기에 경계가 굉장히 선명했었어요. 그런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이러한 경계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 관객이면 관객, 배우면 배우? 아니요. 배우가 관객이 될 수 있고 관객이 배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사전에 예고 없이 관객이 배우가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등장인물들이 배우들이 관객석으로 넘어가서 말을 건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관객들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되곤 해서 그렇게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드라마 연극의 관객과 그 다음에 배우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진다. 그 다음에 위계적 구조가 점점 파괴된다. 작품이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의 일련의 사건, 드라마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의 퍼포먼스라는 공연으로서의 연극, 거기에 초점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드라마 연극은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실을 허구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현실을 허구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환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관객은 이렇게 재현된 허구적 세계에 몰입하고요. 그 다음에 연극을 관람하는 동안은 극의 내용에 감정을 이입하고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인 양 거기에 현실을 망각하면서 현실에 벗어날 수 없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쨌든 현실의 가짜, 그러니까 현실을 허구적으로 재현하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허구적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 일단 기존의 드라마 연극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는 것은 현실을 재현하는 것, 현실을 허구적으로 다시 재현하는 것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환영을 보여주지 않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관객의 몰입의 경험을 갖기가 어렵다. 몰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거예요. 이처럼 연극이 현실 재현의 의무로서부터 해방이 되면 굳이 재현을 안 해도 돼. 그쵸? 그래서 굳이 일부러 몰입하기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이를테면 드라마로 얘기해 볼게요. 진짜 집처럼. 맞죠? 진짜 집처럼, 진짜 학교처럼, 진짜 뭐 회사처럼 이런 식으로 정말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면, 모방하고 있다면 이런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 이근삼의 원고지라는 하나의 희곡 작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그냥 플랫폼만 있어요. 플랫폼만 있고 높은 이렇게 두 개의 플랫폼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여기에 올라가 있는 등장인물이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불이 꺼지면 여기 있는 등장인물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의 장소예요. 그리고 뭐 아버지의 옷은요 계속 뭐 종이로만 다 원고지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다 원고지와 같은 짜여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을 무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몰입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공연 예술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연극 자체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의 현실이 허구적인 것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관객을 연극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관객이 연극을 관람하면서 허구적 세계에 빠지지 배터리가 없어요. 빨리 할게요. 허구적 세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거기에서 촌장이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관객으로 왔는데 그 사람도 이제 마을 사람이라는 하나의 배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민중들처럼 살았나? 그런 마을 사람들처럼 살았나? 라고 해서 우리 현실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사유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는 연극이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의 재현이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강화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다음 문단이에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연극이 그 자신을 재현한다는 것은 연극을 통해서 연극 자체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이 증대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드라마 연극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서로 뭐 고백을 해서 잘 돼요. 그죠? 서로 이제 좋아하다가 잘 돼요. 그러면 거기에 몰입해서 마치 내일인 것처럼 막 기뻐하고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요? 몰입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극 자체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이 증대한다. 이 스토리라기보다는 연극은 연극, 그러니까 작품 자체로서의 연극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과 반성적 사고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연극 자체의 하나의 갈래로서가 연극이 무엇일까? 근본적인 성찰까지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찰까지 하게 되잖아요. 연극의 경계에 대한 반성으로까지 발전하게 돼요. 와, 우리가 연극을 하기 위해서면 왜 우리가 그동안 텍스트에만 초점을 뒀다는 거야? 왜 배우, 몸, 음향, 조명 등에 우리가 등한시했던 거지? 그 경계에 대해서도 이제 반성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퍼포먼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 모두 다 같이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령 이것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공연의 중심이 언어였다면 자 이제는 몸과 음향, 조명 등등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다 중심이 된다. 그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음악, 무용, 서커스 등 과거에서 비연극적이라고 판단되었던 등한시되었던 요소들이 연극의 중심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 비해 공연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훨씬 더 비대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배우는 어떤 인물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의 행위자로서 몸의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에 지중한다는 겁니다. 이때 관객은 배우의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등을 접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감각, 지각 훨씬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요. 자,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연극의 핵심이 플롯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유기적 배열을 이야기해요. 사건의 유기적 배열. 그러니까 짜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줄거리. 그러니까 줄거리는요.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때 플롯은 작가가 이제 자기가 가장 짜였던 줄거리를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 자기의 사상, 세계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유기적으로 배열한 걸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사건의 짜임인데요. 그런 것들이 다 우연성 같은 건 없다. 필연성만이 이제 사건을 배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다 짜여진 대로 흘러가는 플롯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드라마 연극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죠. 오랫동안 드라마에서는 우연성은 배제하고 필연성의 구조로 사건을 배열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당연히 우연성이 강조가 되겠죠. 우연성의 증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연으로서의 연극이 지니는 속성인 한 번뿐이다, 찰나뿐이다, 반복은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연안국어에 와서 수업을 들을 때 그 수업 자체가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이 수요일에 있고요. 일요일에 있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관객의 역할에서 열심히 참여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일요일반 친구들은 예기치 못했는데 빵 터져서 웃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반복 불가능한 한 번에 끝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의 퍼포먼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참여 관객으로서가 아니고 그 경계가 모호해져서 하나의 배우로서 이례적이고 찰나적이고 한 번 더 반복이 불가능한 하나의 공연 관례로서 연극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매 공연마다 우연성이 개입, 우연성으로 다른 공연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퍼포먼스, 사건으로서의 공연, 드라마가 아니고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이때 작품이 중심이 아니고 사건, 그 다음에 드라마가 아니고 공연, 거기에 이제 중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광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서 남자가 나오고요. 여자 주인공은 덤이에요. 덤이라고 나오는데 이 남자가 이제 여자와 소개팅을 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빌리거든요. 근데 빌리는 것은 언젠가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옆에서 하인이 남자의 것을 하나씩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관객에 가서 관객들에게 넥타이 좀 빌려주세요. 계속 이렇게 빌려요. 그래서 그때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작품들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성의 개입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머 저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도와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접 일어나서 넥타이를 매줄 수 있기까지 하겠죠. 하나의 작품이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거랍니다.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연극이 문학의 지배를 받으면서 연극의 본질적
특성이 오히려 변질되고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연극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하나의 연극으로서 순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뒤에서부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포스트 드라마에서는 드라마 연극에서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봉사하던 그동안의 배우의 몸, 무대에서 미술, 음향, 조명 등등의 요소들이 자기 목소리를 회복하면서 다 같이 동질,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되고요. 나아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어때 된다고요? 해체되죠. 그렇게 된다면 객석에 있던 관객들도 몰입을 방해하게 된다. 훨씬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제되었던 것이 다시 복원되고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재현으로부터 퍼포먼스로, 감상으로부터 체험으로 전환을 보여줍니다. 맞죠? 재현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퍼포먼스의 중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는 연극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다양한 변신을 해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의의를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1번 문제는 쉬웠으니까 빠르게 그냥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드라마 연극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의해 기존과 달라진 연극의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드라마 연극의 특성 얘기하고요. 거기와 비교되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재현에서 퍼포먼스로, 그 다음에 감상으로부터 체험으로, 맨 마지막에 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현으로부터 퍼포먼스로, 감상으로부터 체험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 맞죠? 기존과 달라진 연극의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글 전개 방식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에요. 2번도 역시나 정답은 5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다른 것은 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예술에서 퍼포먼스가 중시되는 경향은 연극에서 사건성이 강화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건으로서의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의 사건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드라마는 현실을 재현하면서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속에서 재현되는 것을 다시 무대 위에서 재현한다 라고 해서 드라마는 현실을 재현하는 드라마는 현실을 재현하고요.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속에서 재현된 걸 다시 재현한다. 이중구조라고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플롯을 중시하는 것은 우연성을 중시하나요? 아니면 짜여진 무엇을 중시했나요? 짜여진 필연성의 구조를 중시했었습니다. 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 비해 무대의 미술, 음향, 조명 등이 공연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목소리를 다시 찾게 되거든요. 위계 질서가 파괴됩니다. 정답은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연극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출을 통해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의 효과를 높이나요? 자, 아까 전에 어디에 나와 있었죠? 여기 나와 있네요. 드라마 연극에서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을 위해서 봉사하던 기존의 것들이 다 회복한다. 언어적 의미 전달에 초점이 됩니까? 아니요. 맞죠? 왜냐하면 재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공연으로서만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계속 3번입니다. 현대 향락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피나 바우쉬의 콘탁트 호프는 등장인물의 다양한 춤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다양한 춤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춤 동작은 일상의 동작, 제스처 등이 기이하게 섞인 것인 즉흥성을 띠고 있고요. 오케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공통점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즉흥성, 우연성, 맞죠? 현장성, 우발성, 그러니까 찰나성, 일회성, 반복 불가능성, 각각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것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네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한 동물의 움직임과 같은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짓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여기에서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것도 함께 창출하는 것, 배우와 그 관객이 함께 창출하는 창조적 행위로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알죠? 그거와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낯선 경험, 몰입을 방해하는 것까지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등장인물이 간혹 대사를 하기도 하는데 단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할 뿐이지 굳이 뭐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재현하는 것에는 초점이 두고 있지 않네요. 됐죠? 모방하는 화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스는 여러 사람들이 개인적인 추억과 회상을 기본적으로 하는 짤막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본이라든지 규칙은 없고요.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고요. 관객이 될 수 있고요. 발표 또한 사회자의에서 제비뽑기로 결정이 되고요.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 공연에서 관객은 작가이자 배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무한대의 텍스트가 창조된다고 하네요. 이거 역시나 이례적이고 찰나적이고 반복 불가능한 우발성이라는 특징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네요. 맞죠? 그래서 짤막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기존의 이제 드라마로서 텍스트를 여기서 찾아볼게요. 텍스트 차원에서 여기에서 있었던 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맞죠?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 아니었습니까? 그거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래서 타일 드라마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죠? 타일 드라마 성격 굉장히 즉흥적 이고요. 일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 일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환영 같은 것도 없네요. 맞죠? 자, 어쨌든 융합되고 다시 해체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시간대로 관객을 안내하면서 새로운 체험을 선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논리적으로인가 무엇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대사는 콘탁트 호프가 사건을 재현하는 드라마 화법에서 벗어났다. 맞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라서 거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필연성이 아니고 우발성, 우연성 됐죠? 나에서 누구든 배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모스가 배우와 관객 사이의 경계선이 어떻게 된다? 허물어진다. 맞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에서 낯선 경험과 나의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연극을 통해서 연극 자체에 대한 사고를 증대할 수 있다. 됐죠? 왜냐하면 드라마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텍스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지? 보다는 하나의 퍼포먼스, 공연으로서 연극에 훨씬 더 사고를 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이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체크해 주시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거예요. 가는 즉흥성을 띠고 있다. 나는 각본이나 규칙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우발성을 지니고 있죠. 맞죠? 다시 재생 불가능, 반복 불가능한 점이죠. 가는 춤 동작들, 나의 짤막한 이야기들은 각각 콘탁트 포프와 모스가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일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는 거기에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방에서는 벗어났어요. 현실의 허구적 세계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환영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산문단에서 나와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환영을 만들어낸다, 재현해야 된다는 것의 의무에서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환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쉽게 풀었을 거예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가 됩니까? 사건으로서의 공연, 즉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사건으로서의 공연에 대한 특징을 찾아보시면 돼요. 공연으로서의 연극이 지니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특성이 강화되어서 나타난다. 맞는 말이네. 정답은 1번이네요. 이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서, 드라마가 아니고 사건으로서, 맞죠? 그 다음에 드라마가 아니고 하나의 공연으로서 연극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훨씬 더 강조될 뿐이죠. 자, 일련의 갈등과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건 기존의 드라마 연극이고요. 매 공연에 동일한 재현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 짜여진 대로 계속 반복하는 것도 드라마 연극이겠죠. 그래서 텍스트 전달에 이제 치중하고 거기에 동원되는 배우는 짜여진 대로만 그냥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 이거는 드라마 연극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우가 자기 몸을 고유한 움직이기보다 그냥 배역으로서 수행을 중시하는 것, 이것도 드라마 연극이었죠. 고유한 움직임에 초점을 두는 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었습니다.
관객의 체험보다 감상이 공연의 의미를 가늠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관객의 체험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 감상은 드라마 연극. 됐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뭐가 됩니까? 드라마 연극에 대한 설명이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요글 읽으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그 포인트 차이점에 체크하면서 이제 독해했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5번이에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을 비교한 것.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드레이트는 관객이 현실의 재현에 충실한 사실주의적 연극 공연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대요.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공통점입니다. 지칭되는 드라마를 창작하고 연극으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관객이 공연장에서 수동적인 관람자로 머물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관객이 일상으로 돌아가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극 공연에서 몰입을 방해할 필요가 있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이제 관객들은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몰입을 방해해야 돼요. 맞죠? 몰입을 하지 않고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객에서 자 열심히 참여한다고는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동적인 존재로는 머물러는 있는데 짜여진 대로 그냥 관객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생각까지는 하게 된다.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사극은 기존의 연극처럼 드라마 텍스트를 바탕으로 공연이 이루어지지만 연극에 몰입하는 대신 그 내용을 분석하고 다시 드라마 텍스트를 바탕으로 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드라마 텍스트를 바탕으로 공연이 이루어진대요. 짜여진 대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요일에 연극을 보든 수요일에 연극을 보든 일요일에 연극을 보든 항상 짜여진 대로 똑같은 공연을 본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언제 보든 간에 몰입을 방해한다. 그래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과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같이 거로 가지고 있네요. 현실에서 작동하는 이데의 올로기에 몰입하지 않고 그에 대한 비판적 이성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비판적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5번에서는 정답이 5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서사극과 다르게 자 포스트 드라마에 대한 설명이네요. 관객이 드라마 연극을 관람할 때 같이 감정을 이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모두의 성격이 되겠네요. 그래서 X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달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네요. 서사극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다르게 자, 그러면 서사극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연극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요. 재현하는 것을 부정. 자, 서사극은요. 텍스트를 바탕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됐죠? 그래서 현실 재현에 충실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요거 두 가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은요 모두 관객과 무대 위의 사건 사이의 객관적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라고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 모두 객관적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객관적 유지 그 경계를 허문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서사극은요 드라마 텍스트를 바탕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관객은 거기에서 수동적인 관람자로 머물지만 그렇죠. 능동적인 생각까지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서사극까지만 해당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은 모두 드라마 텍스트가 정점에 위치 너무 쉽다. 그쵸?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요. 위계 구조를 바탕으로 공연이 됩니까? 아니요. 그 위계 구조가 점점 허물어진다. 됐죠? 부수적인 것들이었던 것들이 점점 공연의 주된 요소로 활용하게 된다라고 이제 위계 질서가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과 서사극을 모두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죠 성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이런 데서 계속 문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에서도 그 단어로 비판, 그쵸? 그 다음에 텍스트를 바탕으로 공연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단어들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맨 마지막 이제 업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희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희소 가치가 있다. 별로 물건이 없을 때 희소한 질병이다. 희소한 뭐 인구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인적이 드물다, 인적이 희소하다, 이렇게 매우 드물고 적다라고 할 때 희소고요. B는요 희석에 대한 단어인데요. 희석은 어떤 건가요? 용액에다가 물 같은 걸 더해서 그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물이 왜 이렇게 글씨가 됐죠? 굉장히 농도가 묽어지는 거. 그래서 옆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단어를 모른다면 농도가 묽어지는 것. 됐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A, C, D, E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몰랐다면 문맥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넣어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몰랐다면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하면서 재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해당 국어 친구들 안녕.